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B 딥터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고광용. KDB 산업은행 홍보실 소속 백승훈 과장입니다. 저희는 고 MC예요. 네. 좋은 날 저희가 마치 고가의 주택을 옮겨 놓은 듯한 이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네, 여기는 산업은행 본관 옥상 정원입니다. 아, 옥상 정원. 네, 진짜 뷰도 너무나 예쁘고 여의도 전경도 다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뭔가 좋은 감정도 싹 틀 수 있을 것 같은. 그러게요. 공간. 네, 네. 제가 보니까 여기가 썸 탈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곳곳에 좀 숨을 법한 공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CCTV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타셔야 됩니다. 네. 네, 어찌됐든 저희 오늘 KDB 딥터뷰 오늘 게스트분들을 만나러 가볼 텐데 더 딥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옥상이니까 저희가 또 내려가 봐야겠죠? 네, 내려가보실까요? 네, 내려 가시죠. 네, 저희가 뷰 맛집에 이어서 바람 맛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곳 어딘가요, 백과장님? 네, 여기는 산업은행 본점 옆에 위치한 회화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회화공원. 네, 오늘 이 멋진 장소에서 저희 발행시장실 직원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행시장실의 박서윤 과장님, 김혁진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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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발행시장실. 제겐 되게 생소한 단어예요. 제가 뭐 금융 알못이기도 한데 발행시장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채권 관련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채권이 최초로 발행돼서 거래되는 발행시장, 기존에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이제 유통시장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 실은 이제 발행시장에서 최초로 발행되는 채권을 주선하고 인수하고 뭐 잘 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 산업은행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가 흔히 이제 발행시장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혹시 산업금융채권 발행하는 부서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하지만 이제 상금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금부라고 해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은행이 아닌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관들이 발행하는 그런 채권을 이제 돕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박 과장님이 계시는 발행시장 2팀 주된 업무를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원화채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그 채권 발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실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뭐 설명하자면 발행 주관 및 자문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고객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무탈하게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업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말씀하신 뭐 발행 주관 및 자문 업무에 그치지 않고 직접 채권을 인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인수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실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회사채 CP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채권을 인수하고 있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발행이라고 하는 게 인지도가 좀 낮거나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제 여러 중소나 중견 기업들 중에서 이제 채권을 처음 발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힘든 그런 회사들 중에서는 저희가 PCBO, 흔히 말해서 풀링을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PCBO의 산업은행 신용도를 통해서 신용공여, 흔히 말해서 이제 보증이라고 하죠. 네. 보증. 그렇게 신용공여를 해주는 업무도 저희 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선 이 용어부터 좀 글로벌한 팀이 있습니다. 글로벌 DCM 팀, 우리 김 과장님. 네. DCM 팀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팀은 해외 채권 주선 업무를 담당하는데 상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품을 주로 두 개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역외 3호 FRN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외 공모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3호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Private Placement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Private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사가 좀 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발행을 하되 반면 이제 금액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이제 채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공모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Public Offering이라고 돼 있는데 Public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거액의
어떤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시나 어떤 지켜야 될 법규 같은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김 과장님께서는 이 공모, 사모 두 방식 중에서 개인적으로 네. 어떤 업무를 좀 더 선호하시나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모체가 업무적으로 좀 간소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당사자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실무자로서는 사모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좋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제 공모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배울 것도 많고 당사자도 많고 좀 더 많은 거를 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 채권이 좀 더 업무적으로는 더 배우고 싶은 거. 네. 그러면 공모, 사모 딱히 가리지는 없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딜이 진행되는 과정도 두 팀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 과장님 좀 어떠신가요? 흔히 말하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죠. 어떤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싶은지 그런 수요를 찾아서 발굴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수요가 포착이 되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딜 킥오프라고 하죠. 그래서 딜이 킥오프가 되면은 발행과 관련된 여러 이제 카운터 파티들이 생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시용평가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카운터 파티들이 생기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저희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런 딜을 자문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비유 좋은데요, 배우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돈을 빌리고 싶은 그 발행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네, 이해가 맞습니다. 됐어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마케팅 좀 본인만의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의도에 같이 있는 뭐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뭐 신용평가사라든가 뭐 저희 정말 가리지 않고 미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은행 내부에 있는 뭐 기업금융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많은 전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뭐 RM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팅도 자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미팅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사실 횟수로 따지면은 거의 뭐 하루에 1개 이상씩은 꼭 하는 것 같고요. 진짜 잘 하신다. 네.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미팅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보통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가까운 데 계세요. 그래서 뭐 오후에 갑자기 뭐 급작스러운 미팅이 잡힌다 하면은 갑자기 출장을 갈 때도 있고 네, 합니다. 그 마케팅 수요를 포착하실 때 그러면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자리에도 참석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가리지 않고 갑니다. 그렇죠. 가리지 네, 말아요. 네. 어때요? 김 과장님, 글로벌 DCN 팀은 좀 어떠신가요? 마케팅 발굴. 네. 공모체 절차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저희가 제안서를 들고 수요가 있는 회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공모체를 발행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 제안서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일단 첫 번째 제출을 하고요. 공식적으로 맨데이트를 획득했다고 표현하는데 맨데이트를 획득하고 나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듀딜리전스라고 해서 그 회계실사나 경영실사 그리고 법무법인이 이제 다큐멘테이션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발행 과정 속에서 좀 약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채권 마케팅. 그러니까 해외 거점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로드쇼를 진행해서 채권 투자자들한테 저희한테 이런 채권이 있으니 회사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런 과정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빌딩이라고 해서 그 투자자들의 수요를 일단 직접 파악해가지고 채권의 어떤 상세한 조건을 결정하는 북빌딩 및 프라이싱으로 이제 발행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로드쇼를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로드쇼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로드쇼가 뭔가요? 저도 이거 처음에 로드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쇼라고 돼 있으니까 약간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해외 거점 도시나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이 회사 그리고 이 채권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이거 되게 끌린다라고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글로벌 DCM 팀이니까 네. 로드쇼도 나가시고 1년에 팀에서 해외 출장도 많이 가시나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아무래도 1년에 팀에서 10번 이상 정도는 해외 출장을 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나가면 그러면 몇 개의 투자 기관들 접촉을 하시나요? 일단 대면으로 만나는 투자자들은 최소 한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한 번 나갈 때 50개 정도? 네, 그리고 비대면으로 들어오는 이제 콜로 들어오는 분들까지 하면은 수백 개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홍보실도 저희 산업은행 마케팅하는 부서이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렇게 다른 회사 마케팅 하실 게 아니고 산업은행 홍보실 오셔가지고 기회만 주시면.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딜 진행하는 과정이 길기도 길고 용어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딜을 완료하면 딜을 성사시키면 그만큼 보람도 클 것 같아요. 어때요? 박 과장님 발행시장실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 같은 거 가장 큰 보람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을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뿌리는 그 제안서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제안서들 중에서 실제 딜이 성사되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딜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잘 끝나고 딜이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면은 가장 뿌듯한 것 같고요. 아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 진도로 다 나가거나 하면 책거리 같은 걸 그죠, 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아니 그 딜 마무리되면 뭐 책거리 말고 딜거리 같은 것도 뭐 실장님이 가끔 이제 수수료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으실 때 이제 저희 부서원들 전체한테 이제 커피 이런 걸 사시거든요. 네, 네. 커피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 네, 씹을 수 있는 걸로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과장님은 언제 보람 느끼셨어요? 저희 글로벌 DCM 팀이 영위하고 있는 이 해외 주선 업무는 아무래도 외국계 증권사들이 거의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계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좀 존재감을 드러낼랑말랑 하고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개척자의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산업 발전에 좀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큰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귀가 잘 들어가고 있어요. 속마음이 이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산업은행 발행시장실이 특별한 강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자랑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DP 예, Yes.